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을 겪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왔던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의 양당 후보가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정격 회동하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지난달 27일 윤 후보가 단일화 협상 경과를 공개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는 분석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두 사람이 극적으로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양당 관계자들은 4일부터 사전투표에 들어감에 따라 3일이 사실상 마지막 단일화 시한이라며 3일 오전 두 후보가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는 안 후보가 조건 없이 사퇴해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김동연 후보가 대선 후보 사퇴를 통하여 이재명 후보를 위해 신발끈을 묶고 뛰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온 합의라서 더욱 뜻이 있는 합의라는 평이며, 이 극적인 합의에 따라 정가는 또다시 출렁이는 탈락이라는 파도가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덮칠 것이라는 중평입니다.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미국 민주당 현역 하원 의원이 3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일 집계됐습니다.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올해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나타내는 암울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캐슬린 라이스 뉴욕주 하원 의원이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30번째 민주당 의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스 하원 의원은 지난주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유권자들에게 봉사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 NYT는 온건파인 라이스 의원은 자신의 생일날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을 하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당의 암울한 이정표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집계에 의하면 선거 전 은퇴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이 30명에 달한 건 9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41명의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브 이스라엘 전 하원의원은 대부분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은퇴를 결정한다며 의회에 대한 민주당 불안감의 직접적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 때는 공화당 하원의원 34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분출돼 선거 승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현역 의원들이 미리 정계 은퇴를 대거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물결이 확산하며 공화당은 하원 41석을 잃었었습니다. 정치 매체인 더힐은 공화당 하원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다가올 일의 암울한 신호였다며 당시 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투표로 여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민주당은 4년 전 공화당이 처했던 상황보다 좋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의회에서 지연된 핵심 정책 의제,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MBC의 우크라이나 보도 행태에 대해 한국 거주 우크라이나인들의 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세계에 호소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 관계망을 통한 소식에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SNS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겸 방송인 올레나가 자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비난한 MBC 방송에 대해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올레나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뉴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게 부끄럽지도 않는가.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거 알겠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여론몰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어 원하는 그림만 보여주고 일부 팩트만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게 선거를 잘하자는 메시지를 푸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사가 할 짓이냐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올레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언론사가 알고 있나?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면 우리한테 알려주지 왜라며 아마추어 같은 젤렌스키의 정치 행보가 비판을 받고 있다. 누구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레나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나?
2022년 언론의 행태가 마치 80년대 독재 정권 뉴스에서 나올 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코미디언이지만 마치 본업이 코미디언 같은 우크라이나 정치인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올레나는 지금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올바른 정책 덕분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통합됐다라며 프레이밍도 적당히 하는 게 능력이다. 개인 유튜브도 아닌 언론 매체인데 언론인답게 중립적으로 뉴스를 보도해라. 이런 행위는 정보에 대한 근거 없는 언론이라는 탈을 씌운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최소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시청자들을 위해 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25일 MBC 공식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었습니다. 엠빅뉴스 측은 지난 2019년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에서 대통령이 된 드라마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아마추어 같은 그의 정치 행보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인 방송을 했습니다. 한편 올레나는 KBS 1 이웃집 찰스, MBC 에브리원, 대한 외국인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코비드19 대유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마이클 릴, 로저 마샬, 테드 크루즈, 랜드폴 등 소수의 상원의원들은 민주당이 백신을 강제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의무사항들이 미국 가정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위한 불법 연방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조 바이든이 미국 대법원이 연방 노동자들에 대한 OSHA의 위임 통치를 기각한 이후 백신 의무 집행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위임 통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적인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라고 믿는다며 코비드19가 잔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터키주 의원은 부유한 유명인사와 정치가들이 마스크 없이 슈퍼볼을 관람하는 동안 학교의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매코넬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제로 코로나를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합리적인 보건 의료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워싱턴 DC, 뉴저지 등 여러 도시와 주에서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 철회를 발표한 데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해당 주지사들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마샬 의원은 연방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법은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바이든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발동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연방정부의 명령권을 박탈할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상명령을 3월 1일까지 연장했고 의원들은 비상명령을 더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으로 복귀할 것인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